그 다음 또 그 유튜브가 말씀하신 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경찰과의 모종의 거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에요. 네. 즉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아, 이 사업 해보니까 합법화가 굉장히 힘들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보다도 베트남이 사실 에어비앤비 사업하는데 수익성이 더 나빠요. 대한민국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 평균 가동률이 74% 정도입니다. 보통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들이 70%를 목표로 합니다. 70%를요. 그런데 서울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 시드니, 도쿄, 후쿠오카, 서울, 제주, 방콕, 푸켓, 파타야 등등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가장 낮은 곳이 베트남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의 호치민이 47% 정도의 평균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법도 어렵지만 수익성도 매우 낮은 게 바로 베트남의 에어비앤비 사업이에요. 물론 그 나라의 호텔의 노후화 그리고 공급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있지만 에어비앤비 사업에서는 그 지역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평균 수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수익금. 평균 수익금. 우리나라의 서울 기준에 쓸 때는 대략 한 12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파타야도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10만원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그 베트남 그 유튜버, 에어비앤비 유튜버 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 수익성이 좋다 어떻다 말씀하시는데요. 속일 수가 없는 건 자료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건 자료 정보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 호치민은 47,000원 정도입니다. 47,000원 정도의 평균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보다도 더 적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는 곳은 태국 파타야. 그래서 합법도 아니요, 가동률도 낮아, 수익성도 낮아. 근데 해보니 그래도 내 거는 잘 되니까 너네도 해봐 라는 굉장히 부족한 일반화 오류를 지금 범하시고 있는 1000만원짜리 고액 컨설팅을 야 이거 놔둬야 되나 동남아의 에어비앤비 사업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힘든데 해외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특히 청소 얘기 드릴게요. 이 사업의 핵심은 청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 들어갔는데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야. 엉망인 거야. 어떻게 참여 그거를. 네. 그래서 청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급할 땐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사업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플랜 B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청소 인력이 아팠다, 못 온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때 청소 누가 대신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면 저희 어머님, 저희 딸, 저희 친구, 저의 이웃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 안 됩니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저는 일단 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부동산 에이전시예요. 저는 이 현장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 이 중개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청소 업체를 저는 기본적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직접 따로 연락해서 접촉한 분입니다. 그죠? 콘도에 있다가 청소하러 오신 분들 계속 연락한 거예요. 너 이 사업 하고 있니? 나도 필요할 때 써도 돼?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해서 마침 제가 영어 가능한 청소 용역 직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과 계속 연락하면서 사람들 알아봐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와서 청소해 달라, 이렇게 제가 일을 대신하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날짜를 정해 놓았어. 그런데 그 업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그날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대신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연락 온 겁니다. 즉
한국처럼 그렇게 약속이 딱딱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 일본은 그러겠지만 한국과 일본과 달리 동남아 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 옛날에 한국에서는 코리아 타임이라고 항상 넣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 동남아에서는 네, 주류가 된 겁니다. 코리아 타임이 지금은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와야 되지만 11시에 오기도 하고, 혹은 그 날짜 와야 되지만 안 오기도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비일비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대신할 수 있는 인력, 이게 이 사업의 무조건 핵심이고요. 이렇게 믿을 만한 인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사실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8, 90년대의 코리아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각에 청소하러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어디다 신고하실 건데요? 누구 계신가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 해외 에어비앤비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 초기 투자금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해외 초기 투자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월세 곱하기 5를 하시면 가장 적정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적정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적정, 가장 적정 투자 금액은 월세 곱하기 5. 즉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콘도 하나를 합법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월세가 50만 원이죠. 보증금이 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그럼 150만 원 정도가 일단 들었죠. 제가 2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5, 250만 원이 초기 투자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보증금 100만 원, 첫 달 월세 50만 원, 이게 첫 계약 때 쭉 이 돈이 나와야 됩니다. 빠지고 나면 이제 150만 원 남죠. 이 15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바로 집을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침대 시트를 바꾸고 소파 시트를 바꾸고 주방 기기를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바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총 250만 원. 만약 누군가가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다면 아마 그것은 150만 원. 이 15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중고로 더 싸게, 더 싸고를 어떻게 하든가 뭐 이렇게 방법인 거지,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월세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월세 나누기 2를 하시면 그게 수익이다. 그래서 50만 원의 월세면은 수익은 25만 원, 70% 기준입니다. 70% 가동이 되었을 때 그때 25만 원 수익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콘도가 있는데 한 개는 40만 원, 한 개는 60만 원. 이용하시겠습니까? 같은 콘도 안에 있는 매물입니다. 싼 거 하겠죠? 싼 거 합니다, 여러분들. 싼 거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것을 잘 꾸며 놓은다 할지라도 실제 그 시세를 굉장히 월등하게 넘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바로 경쟁업체가 전혀 없는 단독 매물, 바로 베트남의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태국에서는 무반이라 부르는 그런 단독 주택을 이용해서 왜냐면 주위에 비교할 만한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비싸게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콘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의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세보다 월등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평균 수익금도 사실상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나누기 2. 그러면은 50만 원이면 25만 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런 거 세팅 하나 하려고 여러분들이 930만 원, 100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 합시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1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낸다고 봅시다. 1000만 원을 냈어. 그러면은 이거 한 개 세팅해가지고 25만 원. 그러면 25만 원. 얼마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70% 가동을 시켜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드디어 컨설팅 비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잖아, 이거.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해야 된다. 10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0개 뭐냐면은 이제 250만 원이니까 한 4개월 정도면 뽑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10개라고요? 아, 저는 한국에서 한 두세 개 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10개 하시겠다고요? 결국은 이제 규모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이거 규모로 나아가다가 현타가 올 겁니다. 야, 차라리 이거를 계속 눌려서 수익이 물론 나일 수는 있겠지만, 운 좋게 성수기에 얘들이 잘 걸려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은 반짝 수익을 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계속 비슷한 경쟁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의 물건들은 점점 감가상각이 발생하겠죠.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엑시트 구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장사가 잘 된다고 싶을 때는 임대인이 갑자기 당신 보고 이것저것 투입 잡사 나가라고 했을 때